안녕. 네, 스테인 스쿨링. 오늘은 암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암석, 뭘 배운다고요? 암석. 암석. 네. 자, 우리 암석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직권, 우리 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우리 땅 하게 되면은 제일 껍데기 우리가 지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각은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리고 요 밑에 멘틀, 그리고 요 밑에 외핵, 그리고 이 속에 내핵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거 상태를 보게 되면 요 지각을 이루고 있는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강암질로 되어져 있고 밀도가 약 2.7g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두께는 약 한 35km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비해서 바다를 이루고 있는 해양지각은 두께가 좀 얇아요. 뭐 한 5km, 8km 좀 얇아요. 거기에 얘들은 시커멓고 밀도가 큰 현무암질, 암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는 약 한 3.0g 세제곱센티미터의 밀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랑 요 멘틀하고의 요 경계면이 있어요. 요것을 발견한 할아버지가 계셔요. 누굴까요? 누굴까?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라는 분이 발견을 했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박수 칠 거다! 그렇지. 네. 모호로비치치라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짧게 모호면이라고 해줘요. 뭐라고 해줘요? 모호면. 모호면. 자, 그래서 이 모호로비치치 불량성면, 모호면을 통해서 위에하고 밑에하고 다른 그러한 상태로 지각이 멘틀과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여기에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멘틀에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텐베르크라는 할아버지가 발견을 했어요. 구텐베르크면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구텐베르크면. 네, 구텐베르크가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외핵인데, 외핵은 우리가 액체 상태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액체 상태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지진파? 지진파. 지진파 중에서 무슨 파? 에스파. 네. 지진파 중에서 에스파를 통해서 이것이 액체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진파가 쭉 가다 보니까 지진파에는 대표적인 거 P파, S파, L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P파는 이 지진파가 다 전달이 돼. 기체, 액체, 고체 다 에너지가 전달이 돼. 그런데 S파는 고체에서만 전달이 돼. 그래서 봤더니 여기 지진파가 갈 때 S파는 요 외핵 부분을 지나가면서는 싹 전달이 안 돼. 요 안쪽에는 뭔가 지금 고체가 아닌 상태가 있구나. 바로 액체 상태의 외핵을 지진파 S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고체 상태의 내핵이 있는데, 피파가 쭉 전달되는데 피파가 여기 내핵 때문에 굴절돼서 여기 지금 지진파가 도달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진파가 도달이 되는 것이 관찰이 됐어요. 여기서는 지진파가 여기 지금 쭉 가다가 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지진파가 굴절을 하는데, P파가 굴절을 하다가 여기는 원래는 이 지진파가 관찰이 안 되는 곳이야. 근데 관찰이 되는 거야. 왜 그렇지? 봤더니 지진파가 굴절을 해서 오더라. 이 내핵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알게 해준 이 과학자가 바로 레만이라는 과학자예요. 누구라고요? 레만. 레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예요. 맞아요. 여자 지질학자예요. 그분이 내핵의 존재를 밝혀냈어요. 자, 그래서 모호르비치치 불량성면, 여기는 구텐베르크면, 여기는 레만면. 자, 그리고 여기는 딱딱한 암석권이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우리가 멘틀, 그리고 요 밑에 외핵, 그리고 내핵.
자, 여기는 주로 감남암질로 되어져 있고 여기는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암석권 하면은 우리 한 100km까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맨 껍데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지각이 있다고 그랬고 지각하고 요 밑에 맨틀의 일부까지 100km까지를 우리가 암석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지각 플러스 맨틀의 3부까지 암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석권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되어져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야. 자, 오늘은 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돌덩어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물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그 광물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내면은 암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암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암석의 구분이라고 해놨어요. 자, what rock is it? What rock is it? 네, 이 돌이 뭐야? 네, 자 봤더니 돌을 우리 자연 상태에서 세 종류로 구분을 해주더라. 자, 여기 봤더니 start here, crystal. 혈종이 있다 없다. 여기 보면 crystal, no crystal. 혈종이 있네? 없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무슨 뭐 띠 이런 뭐 질문 이런 게 보여. 여기는 띠 이런 게 잘 안 보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자, 지금 크게 이쪽 여기 보면은 igneous rock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마그마야, 마그마. 마그마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그마의 반대말은 뚜루마. 알았어요? 네. 네. 마그마의 반대말 뭐라고요? 뚜루마. 그렇죠. 네. 자, 얘들은 뭐냐면은 metamorphic rocks 이렇게 되는데 metamorphic 얘들은 변성을 받은 변성암. 요 밑에는 sedimentary rocks, sedimentary 이거는 퇴적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암석은 자연 상태의 암석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줄 때 마그마와 관련되어 있는 화성암 그리고 퇴적을 해서 쌓여서 굳어진 퇴적암 그리고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변한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화성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not banded 뭐 이렇게 뭐 줄무늬 이런 것들이 있느냐? 자, 띠 같은 거, 띠 모양 이런 것들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여기 보니까 안 보여. 그런데 여기 지금 봤더니 색깔이 조금 밝은 거가 있고 색깔이 좀 어두운 거가 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정이 여기서는 지금 결정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결정이 없는 것도 있어. 결정이 잘 보이네? 결정이 안 보이네? 이렇게 또 나눠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결정이 얼마큼 크냐 작으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쭉 나눠져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영어 이름까지 알면 여러분들 미국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미국 갈 사람까지 다 외우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자, 이 마그마가 식어져요. 마그마가 식어지는데 이 마그마가 어떻게 식어지냐?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천천히 식어지면은 결정이 굵직굵직 잘 만들어져. 그런데 마그마가 바깥으로 쫙 나왔어. 마그마가 바깥으로 쫙 나오게 되면은 너무 추워. 마그마는 원래 겁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바깥으로 딱 나왔어. 바깥으로 나오니까 얘가 겁나게 빨리 냉각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결정이 클까 작을까? 결정이 작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가 깊은 곳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빨리 이루어졌느냐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깊을신 이루어질 성 그래서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암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졌어. 그럼 얘들은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 화산 활동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바위, 암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신성함은 결정이 불칙 크게 잘 보여. 그런데 화산암은 결정이 잘 안 보여.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네, 여기서 점점점점 되어져 있는 게 점점점점점점 잘 안 보여.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신성함이다, 화산암이다. 결정이 크다, 결정이 작다 이렇게 우리가 또 구분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색깔 이야기도 해줬는데, 자 색깔이 또 밝은 것, 색깔이 어두운 것 이렇게 또 구분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 보이나요 글씨? 태백 석탄박물관. 태백 석탄박물관이에요. 태백은 무슨 도에 있을까요? 태백은 무슨 도에 있을까요? 강원도에 있어요. 네, 태백은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석탄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오면은 암석을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왔어요. 바깥에 이렇게 종류별로 암석을 쫙 정리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가면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훔쳐갈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경찰서 가면 돼요. 감옥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은 요거는 우리 과학실에서 주로 쓰고 있는 화성암 표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성암 표본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왜 찍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었어요. 박수 쳐 이것들아! 네. 선생님이 이거 수업 준비하느라고 되게 고생했어요. 네. 이거 사진 일일이 다 찍은 거예요. 지난주하고 이번주 2주간 동안. 예전에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거 사진들 중에서 좀 빠진 사진들이 있어서 선생님 몇 개의 사진을 더 보완을 좀 해봤어요. 자, 여기 보면은 도를 우리가 구분을 해두는데, 야, 이거 지금 봤더니 조직에 따른 분류, 조직. 말을 안 들으면은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네.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조직에 따른 분류. 조직이 바로 결정 알갱이야. 이 바위를 이루고 있는 알갱이 얼마큼 크냐 작으냐 봤더니 결정이 지금 작아. 왜 작아? 화산 폭발로 빨리 냉각이 된 거야. 화산암. 그리고 여기 지금 봤더니 중간에 반심성암이라는 거 있고 그리고 심성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작은 것들이 있고 중간 거가 있고 결정이 큰 거가 있다. 화산암, 반심성암, 심성암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우리는 두 가지로만 해줄 거예요. 화산암하고 심성암 있고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산암, 반심성암, 심성암 요거는 어떤 상태에서 빨리 냉각됐다, 천천히 냉각됐다, 결정이 작다, 결정이 크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해준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10가지, 뭐 9가지 최소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다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한 4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제일 먼저 현무암이에요. 요 현무암은 여기 보면은 구멍이 뻥뻥뻥뻥뻥뻥뻥뻥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왜 뚫어졌을까요? 네? 구멍이 왜 뚫어졌을까? 구멍이 뚫어진 거. 왜 그래? 여드름을 너무 심하게 짰어. 그렇죠? 여드름을 너무 심하게 짜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 밑에는 선생님 뭘 찍었어요? 네. 이거는 뭐예요? 자. 알았어요? 네. 피곤하면 자. 알았지? 네. 피곤하면 자. 네. 알았지? 이게 뭐라고요? 자요. 피곤하면 자. 알았죠? 네. 자를 왜 찍었어요? 얘가 얼만큼 큰지 작은지 알아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네. 자, 여기가 이만큼이 1cm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구멍이 좀, 여기는 좀 굵직굵직한 거, 굵직한 것에 좀 작은 거, 굵직한 것에 좀 작은 거, 뭐 이렇게 들쭉날쭉 섞여 있어요. 여기에는 이
마그마가 땅 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그마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기체 성분들이 들어있어. 휘발성 성분들이 들어있어. 얘네들이 밖으로 나오면은 날아가. 그 날아간 그 빈자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 성분이 날아간 자리가 이렇게 뻥뻥뻥 떨어져 있다. 그러면 현무암은 이렇게 다 구멍 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구멍이 없는 현무암도 있어요. 그래서 암석을 공부하면은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 어떤 것들은 딱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닌 것도 있더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자, 이 현무암은 이 현자가 무슨 현자가? 무슨 현?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이거? 밝은색. 회색? 네, 지금 요 돌이에요, 요 돌. 요 돌. 검은색. 네, 요 돌이에요. 색깔이 무슨 톤이죠? 어두워요. 네, 색깔이 어두운 색이죠? 네, 바로 어두운 색깔, 바로 이 현은 거물 현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정색 계열이구나. 이 현무암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제주도는 무슨 섬? 제주도는 무슨 섬? 화산섬이야.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많이 있어요? 현무암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얘는 안산암이라고 해줘요. 요거는 우리가 화산 폭발을 했을 때 대표적인 화산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어요. 현무암은 새카맣고 그리고 유문암은 좀 밝은 색이야. 가운데 정도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안산암. 네. 자, 그리고 여기 유문암이에요. 선생님이 유문암 사진을 찍었는데 유문암 샘플이 따로 없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유문암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찍은 사진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변산반도예요. 변산반도. 변산반도에 가면은 이 동네가 적벽강이라는 곳이에요. 적벽강을 보면은 이 밑에가 이렇게 밝은색 톤으로 쫙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마그마 중에서 유문암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색깔이 조금 밝은색 톤이야.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좀 특별한 암석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밝은색 톤이 있고 중간에 시커멓게 검정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검정색. 네, 여기 지금 봤더니 지금 요거를 뭐냐면 페퍼라이트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여기에 밝은색과 검정색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 마치 후추를 뿌려놓은 것 같아. 페퍼가 뭘까요? 후추예요. 그래서 마치 후추를 뿌려놓은 것 같다. 그래서 페퍼라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유문암이 뭐냐면 여기 밝은 거가 유문암이에요. 네, 그리고 이 검정색 요거는 진흙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셰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막 진흙하고 마그마하고 막 물속에서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뭘 찍었어요? 선생님 발. 선생님 발을 찍었어요. 왜 찍었어요? 선생님 발을 왜 찍었을까? 이것도 자예요. 무슨 자? 피곤하면 자. 알았죠? 네. 이 사이즈가 얼만큼 큰지 작은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찍은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아까는 알갱이들이 점점점점점점점 돼 있어요. 자, 잘 구분이 안 됐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검은 점, 또 하얀 덩어리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보여. 그리고 하얀 덩어리 중에서도 조금 광택이 있는 면이 있고 광택이 없는 면이 있고 그래서 흰색 종류 중에서 투명한 거, 조금 탁한 거, 그리고 약간 핑크빛 도는 거, 그리고 시커먼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갱이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성암의 특징이에요. 얘는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천천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결정을 잘 완성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심성암 중에서 색깔이 밝은 대표적인 암석 화강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돌. 네, 우리 건축물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돌. 여러분들이
건물 외벽을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돌이 무슨 돌이에요? 화강암이에요. 네. 건축물에서 우리가 돌을 쓴다.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화강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건축물 바깥에 있다 그러면은 일단 화강암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암석 중에서 심성암 깊숙한 곳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화강암 그리고 성록암 반려암. 자, 결정이 붉은데 하나는 밝은 색톤, 하나는 아주 어두운 색톤, 그리고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록암이에요. 조금 검정색 톤인데 흰색도 좀 섞여 있어요. 이것도 나름 결정이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결정이 좀 커요. 이것도. 자, 이번에는 반려암이에요. 네, 아까 그 돌이랑 요거랑 지금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어려운데 이 섬록암과 반려암하고는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게 바로 반려암, 완전히 새까만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새까만 형태로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새까마면서 흰색 섞여 있어. 네, 새까만 것하고 흰색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섬록암, 요거는 반려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섬록암과 반려암이 결국은 알갱이가 다 큰데 하나는 완전히 새까맣게 되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조금 흰색하고 검정색하고 조금 섞여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화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신성암, 그 중에서 밝은 것, 어두운 것, 그리고 또 화산 활동과 관련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빠르게 냉각되면서 결정이 작은 것 중에서 어두운 거 현무암, 밝은 거 유문암,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사실은 한 이 정도 알아야 돼. 이 정도. 여기 보면은 화산암이 있어요. 결정이 작다라는 것을 가느다랗다, 세립.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대표적인 거 염기성암. 여기에는 뭐로 구분해주면은 SiO2 함량, 이산화 규소라고 했는데 이게 적게 들어있으면 어둡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어두운 색깔의 그런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어. 어두운 색깔, 검정색 계통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면서는 네, 색깔이 SiO2 함량이 많아지면서 얘들은 밝은색 원소들이 좀 많이 있어서 흰색 계열, 밝은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현무암, 유문암, 화산암 해놨고, 심성암에는 뭐가 있느냐? 심성암에서는 어두운 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반려암, 그리고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화강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기억을 하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높아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정도. 그리고 더 학년이 높아지면은 여기 9개. 이 정도 점점점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퇴적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퇴적암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퇴적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어요. 알갱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태로 이게 어디론가 이동이 돼. 어디론가 이동이 돼서 얘들이 어떻게 되냐? 얘가 바뀌었네? 오호. 자, 이 퇴적암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동을 해서 쌓였어. 그리고 얘들이 굳어졌어. 그래서 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퇴적암이 되려면은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작용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알갱이들이 이동을 했는데 알갱이들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그러면 얘네가 돌이 돼? 안 돼? 안 돼요. 알갱이들이 다닥 붙어 있어야 돼. 이것을 다지는 작용이라고 해줘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지는 작용. 네, 다진다. 막
그래가지고 빡빡하게 놓는 거예요. 다지는 작용.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면 컴팩션이라고 해요. 컴팩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컴팩션. 컴팩션. 네. 자, 그 다음에 알갱이들이 빡빡하게 있어. 그런데 알갱이들이 아직은 굳어지지 않았어. 왜냐면은 알갱이와 알갱이가 결합이 아직 안 됐어. 결합을 해야 돼. 이 결합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합이 되면은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결작용이라고 해줘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교결작용. 교결작용. 네, 이 교결작용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자, 우리 모래에다가 뭘 부어가지고 이것을 건물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시멘트, 맞아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이 교결작용을 시멘테이션이라고 해줘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멘테이션. 시멘테이션. 네, 그래서 두 가지 작용, 컴팩션 and 시멘테이션, 요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때부터는 sedimentary rocks, 바로 퇴적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근데 이 퇴적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갱이가 부서져가지고 이동해서 굳어진 것도 있고, 또는 생물 기원, 예를 들면은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 이러한 생물체의 성분들이 많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러한 생물학적 기원의 퇴적암도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성분들하고 어떤 성분들은 물속에서 서로 만나면 얘들이 엉겨 붙어. 그래가지고 굳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이렇게 생물학적 기원도 있고, 또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알갱이들이 이동해서 또 쌓여진 것도 있고, 그리고 화학작용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종류가 있는데, 자, 대표적인 종류 같이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뭐 이렇게 퇴적하면서 어떤 층 같은 것들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여기에 지금 무엇과 반응을 하느냐, 산과 반응을 한다, 또 알갱이가 크다 작다, 여기 성분이 모래로 되어 있다, 뭐 흙으로 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암이 되어 있는데, 요거 입자들이 되게 조금 고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입자를 거의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고운 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 이암이라는 것은, 이가 뭐냐면은 바로 진흙 밑자예요. 진흙처럼 아주 고운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퇴적암이에요. 그런데 요 이암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쉐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쉐일은 주로 색깔이 조금 이렇게 짙은 색을 갖고 있어요. 이암은 조금 폭넓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암 중에서 쉐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얘들은 주로 검정색 계열, 이렇게 진한 색, 이렇게 조금 검정색 계열로 좀 되어져 있는데, 얘들은 약간 어떤 특징이냐면은 나중에 변성암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 옆으로 잘 쪼개지는 성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잘 쪼개지면 얼만큼 잘 쪼개지느냐, 압력을 많이 받아서 잘 쪼개진다 그러면은 쉐일이 여기서도 지금 살짝 옆으로 쪼개짐을 살짝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잘 쪼개지면은 쉐일이 슬레이트로 바뀌어요. 전파남이라면서 바뀌어져요. 네, 그냥 쉐일도 약간 쪼개진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쪼개지면 발달이 돼 있다. 그럼 얘들은 이제는 우리가 퇴적암으로 분류를 안 하고 변성암으로 분류를 해. 그러면은 그것은 전파남, 슬레이트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암. 요 사자가 모래사자야. 그래서 알갱이들 보면은 지금 여기 1mm, 2mm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물론 조금 굵은 알갱이들도 살짝 보이는데, 주로 조금 작은 알갱이들, 1, 2mm짜리 모래 알갱이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암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모래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래 알갱이들이 지금 이렇게 점점점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점점 박혀져 있는 모래 알갱이. 이것이 바로 사암이다. 네, 그리고
삶이 조금 약한 것들은 이렇게 좀 풍화침식이 많이 되는 것들은 알갱이들 뜯어지기도 해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감. 여감. 자, 이 여감이라는 것은 이 역이 바로 뭐냐? 이 역이 서울역이에요? 네? 예? 무슨 역이에요? 응? 춘천역? 부산역? 네, 여기서 역은 자갈을 뜻해줘요. 자갈 역자예요. 같이 해볼게요. 자갈역. 자갈요. 네, 그런데 앞에 리을은 어떻게 돼요? 맨 앞에 오면은 이응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여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감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 이 여감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갈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갈! 돌이 박혀 있네. 우와, 돌이 박혀 있어. 돌. 자갈이 박혀 있어요. 자갈. 자갈이 실제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바로 여감이라는 거예요. 네, 이 여감도 종류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한 요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자갈이 머리보다 더 큰 그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여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물이 얼만큼 세게 흘렀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물이 얼만큼 흘러가면서 이 알갱이가 얼만큼 굴러왔느냐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속에 있는 알갱이가, 이거 봤더니 얘는 둥글게 돼 있어. 얘는 많이 굴러왔다는 거예요. 많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 속에 뾰족한 돌들이 막 섞여 있어. 얘들은 적게 굴러왔다는 거지. 적게 부딪혀가지고 덜 부서진 상태에서 그대로 굳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여감도 이 속에 박혀있는 돌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을 해주기도 해줘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선생님이 석회암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특별한 석회암 사진을 찍어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시멘트 공장이에요. 시멘트 공장. 시멘트 공장은 뭘 가지고 만드냐면은 이 석회암을 가지고 만들어요.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은 강원도 지역, 충북 지역 이쪽에 주로 있어요. 이쪽은 석회암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석회암을 가공을 해서 뭘 만들면 시멘트를 만들어요. 선생님이 이 시멘트 공장을,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멘트 공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학생들과 함께. 그러면서 선생님이 직접 거기 견학을 가서 이 석회암 지대를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면은 이 산 전체를 다 깎아내고 있어요. 이 산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산 전체가 석회암 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석회암이 생각보다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를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석회암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도 자원이 꼭 부족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풍족한 자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석회암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거는 응해암이야. 응해암. 응해암. 네. 응해암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응가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응해암. 네. 자, 이 응해암이라는 것은 바로 화산이 폭발을 했어. 그러면은 이 속에서 화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화산 분출물이 나오는 데 있어. 화산에서 나오는 종류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화산 기체 성분이 있어요. 볼케닉 가스, 화산 기체가 있어요. 화산 가스. 그리고 거기에 건더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화산 쇄설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조금 작은 입자들이 있어. 먼지 같은 입자들이 있어. 조금 작은 사이즈. 그래서 작은 사이즈, 이것을 화산진, 화산재 이런 표현을 써주는데 작은 알갱이들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쫙 쌓여가지고 굳어서 돌이 됐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응해암이라고 해요. 여기 점점점점 알갱이들이 있는데 화산 폭발한 그런 작은 먼지 알갱이들, 화산과 관련되어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쌓여져가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응해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커다란 상태로 큰 덩어리로 통째로 굳어져가지고 쿵쿵 떨어져서 함께 이것이 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작은 사이즈인데 큰 사이즈 덩어리가 굳어지면은 그것을 집괴암이라고 해줘요. 뭐라고 해줘요? 꾀암. 집괴암. 다시 한번 집괴암. 꾀암. 오케이. 여기서는 작은 사이즈 음해암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석탄도 있어요. 석탄. 네, 석탄. 이 석탄은 예전에 식물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지구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물자도 아주 풍성했는데 얘네들이 땅 속에 묻히고 얘네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얘네들이 잘 구워진 거야. 그것이 바로 석탄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Metamorphic Rock. Metamorphic Rocks. 네, 여기에서 돌이 변했다고? 돌이 변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땅 속에 봤더니 뜨거운 마그마가 있네. 뜨거운 마그마가 가지고 마그마 옆에 있었던 돌들이 마그마로부터 뜨거운 열을 받았어. 그러니까 돌이 어떻게 돼? 아, 뜨거워! 돌이 화상을 입었어. 네. 그래서 만들어진 변성암이 있어요. 그리고 땅속 깊숙한 곳에 묻혔어. 우와! 묻혔어.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들은 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압력을 받아. 짓눌려지는 거야. 짓눌려져. 그래서 변성암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히트, 열. 두 번째는 pressure, 압력. 이 두 가지 때문에 주로 돌이 변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변성암 그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대표적인 거, 자, 홈패스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홈패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열과 압력이라고 그랬는데, 열을 받은 거야. 그래서 구워졌어. 아주 뜨겁게 구워진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정이 아주 이제 치밀해져. 단단해져. 그래서 충격을 딱 주면은 얘네들이 날카롭게 깨져. 날카롭게. 이렇게 날카롭게 깨지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깨진 것 마치 어떤 모양이냐면은 솥불처럼 날카롭게 깨진다. 그래서 홈패스. 홈은 H-O-R-N. 홈. 솥불을 뜻해줘요. 네. 열을 받아서 잘 구워진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쫙 받으면은 얘들이 날카롭게 깨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제일 처음에 무슨 돌이었냐? 셰일이라는 돌이었어요. 셰일. 이 셰일이라는 진흙이 굳어진 이 돌들 중에서 열을 받아서 구워지면 셰일이 홈패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변성암은 제일 처음에 어떤 암석이었느냐? 보통은 홈패스는 셰일이 열을 받아가지고 구워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는 열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압력을 받았어. 셰일이 압력을 받았더니 쫙 이렇게 납작하게 짓눌려져 가지고 옆으로 줄무늬가 이렇게 잘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건 옆으로 잘 쪼개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판암이라고 하고, 보통은 그냥 영어 이름을 써줘요. 슬레이트라고 해줘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슬레이트. 네, 슬레이트라는 말을 더 많이 써줍니다. 여기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쭉 보여요. 줄무늬가. 그래서 충격을 주면은 이 줄무늬, 이렇게 결을 따라서 잘 쪼개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돌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냐면은 돌판을 만들어. 그래서 바닥에다가 까는 평평한 돌, 그리고 여러분들 돌구이, 얇은 돌판에다가 고기 구워 먹기도 하는데, 그러한 돌판들이 이런 슬레이트로 만드는 거예요. 옆으로 잘 쪼개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천매암이라고 해요. 천매암. 압력을 조금 더 받았어. 그랬더니 아까 슬레이트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슬레이트에서 압력을 더 받으면은 이번에는 천매암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그런데
요거는 아까 태백에 있는 석탄박물관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사질 천매암. 요거는 모래 성분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천매암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염리구조라고 써져 있어요. 염리구조. 염리가 뭐냐? 이게 봤더니 옆으로 줄무늬가 잘 보이는 거예요. 옆으로. 여기도 지금 옆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되면서 잘 옆으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 엽이 바로 뭐냐면 나뭇잎 엽자예요. 나뭇잎 엽. 그래서 나뭇잎처럼 옆으로 가느다랗게 옆으로 잘 쪼개지더라. 그래서 염리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해줘요. 자, 그래서 아까 슬레이트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압력을 받아서 천매암이 된 거예요. 천매암 앞단계가 뭐라고요? 슬레이트예요. 천매암 앞단계가 뭐라고요? 슬레이트에서 압력 더 받아서 천매암. 자, 슬레이트 앞에는 뭐가 있었죠? 슬레이트 앞에 셰일이라고 해요. 네, 슬레이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셰일이 압력받아서 슬레이트에서 압력받아서 뭐가 된다고요? 천매암. 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더 갑니다. 자, 이번에는 천매암이 압력을 더 받았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되냐? 편암이 됐어. 편암. 네. 그런데 이 편암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편리라고 해놨어요. 이게 뭐가 편리하지? 이게 편리할까요? 여기서 편리는 그 편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옆으로 또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 돌 속에 있는 입자들 작은 것들이 아주 가느다랗게 잘 줄무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편리라고 해줘요. 여기면은 지금 아마 이쪽 부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줄무늬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 줄무늬가. 그런데 작은 알갱이들이 옆으로 가느다랗게 보이는 줄무늬야. 이게 바로 편리인데, 이거는 아까 염리 중에서 염리라는 큰 집합이 있으면 그 염리라는 그 큰 집합 중에서 작은 집합으로 편리라는 것이 있고, 이번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는 편마암이야. 편마암. 아까는 조그만 입자들의 가느다란 줄무늬를 보였다면, 여기는 보니까 여기 검은 줄 쭉, 흰 줄 쭉, 검은 줄 쭉, 굵직굵직하게 흰 줄, 검은 줄이 나와. 이것을 우리가 편마 구조라고 해줘요. 편마. 네, 그래서 이런 편마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면 편마암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총 5단계예요. 5단계. 제일 처음에 출발은 셰일이었어. 셰일이 슬레이트에서 천매암, 천매암에서 편암, 편암에서 편마암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렇게 조금 더 깊숙이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돌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사암이 있었어요. 사암. 그런데 이 사암이 구워졌어. 구워지면은 열을 받으면은 아주 단단한 돌이 돼. 이것을 규암이라고 해줘요. 규암. 요거는 원래 암석이 뭐라고요? 사암이라고요. 네, 원래 암석이 뭐라고요? 사암에서 열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규암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리암이 되는 대리암. 네. 자, 요 대리암이 나와져 있는데, 자, 요 대리암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게 지금 선생님이 대리암이라고 가져왔어요. 요 대리암은 원래는 암석이 뭐냐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그런데 이 석회암이 얼만큼 변성을 받았느냐, 많이 변성을 받았느냐, 적게 변성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석회암하고 대리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변성을 받으면은 이게 퇴적암인지 변성암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 돌을 보니까 이 돌은 제일 처음에
석회암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거는 석회암, 퇴적암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변성을 받은 대리암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것을 원래는 퇴적암인데 선생님이 변성암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아마도 이거는 변성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돌을 구분을 해줄 때는 딱 구분할 수 없는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봐서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돌을 썰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이 알갱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따라서 아, 이거는 퇴적암이다, 이거는 변성암이다, 이거는 화성암이다, 그리고 여기는 성분들이 어떤 돌들이, 어떤 암석들이, 어떤 광물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서 분류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돌을 봤더니 이 돌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화성암을 찍은 사진이에요. 잘 보면은 여기 선생님이 사진 찍는 모습 보여요. 네, 선생님이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네. 자, 지금 여기는 화성암을 전체를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화성암이 나중에 부서졌어. 이게 알갱이가 굴러가서 어디에 쌓였어. 그래서 이렇게 굳어졌어. 그럼 이게 무슨 돌이 될까? 어디로 굴러가서 이 알갱이들이 쌓였어. 그래서 이렇게 굳어졌어. 그럼 이제는 이게 뭐가 되면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퇴적암. 그런데 이 퇴적암이 땅속 깊숙한 곳에 점점점 묻혔어. 그래서 위에 많은 것들이 쌓여서 많이 눌렸어.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변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변성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갔어. 점점점 깊숙한 곳으로 여러 가지 지각 변동 때문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번에는 이 돌 자체가 녹아버렸어. 그럼 뭐가 될까?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것은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의 순환, 어떤 상태로 되느냐, 이게 어떻게 부서져서 이동을 해서 굳어졌느냐, 이게 압력을 받았다, 열을 받았다, 또 더 높은 열을 받아서 녹았다, 그 상태에 따라서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마그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Understand? 오케이. 여러분들은 지니어스예요. 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코엑스 건축박람회에 갔어요. 코엑스 건축박람회에 갔더니 이런 것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광물하고 암석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런 것들 배워서 우리가 어디다 활용을 할까? 일반 사람들이 이거 나하고는 먼 이야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건물을 질 때 내가 어떤 성분으로 짓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달라져요. 색깔도 달라지고 또 건물이 얼마큼 튼튼해질 수도 있느냐. 네,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돌이니까 집 짓는데 이렇게 벽돌로 쓰고 막 외장재로 쓰고 바닥재로 쓰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뭐도 있냐면 페인트도 있어. 페인트를 쓰는데 이러한 광물 암석을 함께 넣어서 또 다양한 페인트를 만든다고 그래요. 분말형 흙 페인트.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로 우리가 활용을 하더라. 자, 이번에 사진을 한 장 보여줄게요. 자,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뭔가 달라. 지금 선생님이 어떤 각도에서 이 건물을 사진을 딱 찍었어. 어떤 각도에서 건물을 딱 찍었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달라.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이쪽에 유리가 있고요. 저쪽은 밖, 이쪽은 안. 저쪽은 바뀌고 이쪽은 아니야. 네.
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건물 바깥쪽에는 외벽. 제일 많이 쓰는 돌이 뭐라고 그랬죠? 화강암. 맞아요. 건물 외벽은 거의 대부분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화강암이 아니라 살짝 줄무늬 같은 거 뭐 얼룩덜룩한 그런 무늬가 있어. 건물 안쪽에 보면은 좀 비싼 건물들 뭐를 쓸까요? 네, 대리암을 써요. 우리가 대리석이라는 말도 쓰고 대리암이라는 말도 써주는데 사실은 대리암이라고 해줘야 돼요. 네, 석회암도 석회석이라는 말을 써주는데 원래는 석회암이 맞아요. 석하고 암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석회석 하게 되면 원래 석이라는 것은 광물의 이름을 부를 때 석자를 써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암석을 나타낼 때는 암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래서 원래는 석회암, 대리암, 암자를 써야 원래는 맞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대리암이에요. 대리암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져 있느냐? 요거는 탄산칼슘으로 되어져 있어. 얘는 산과 반응하면은 녹아. 얘가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려. 그런데 이 비가 어떤 비예요? 그냥 비가 아니라 산성을 띠고 있어요. 산성.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산성물, 산성비와 반응을 해서 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밖에다가는 이런 대리암을 바깥에다가 놓으면은 이 건물은 이 외벽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지식을 모르면은 뭐 얼룩덜룩 무늬가 멋있으니까 밖에다 멋있게 줘야지.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막 얼룩덜룩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드디어 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암석의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샘플을 선생님의 사진을 찍고 보여줬는데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한 세트씩 놓고 같이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bye. 네.